네. 죄송합니다. 끄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 신설된 법령에 의거한 실효성 있는 업무를 지원하는 디지털 안전 보건관리 시스템 개발사 주식회사 마엇의 오경식 부대표입니다. 네, 2223명 작년 한 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수입니다. 이 수치는 우측에 보시는 표처럼 줄지 않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단의 표를 보시면 OECD 다른 국가 대비 굉장히 높은 만인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강화된 법령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측에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업계나 산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저희는 크게 두 개의 스테이크홀더를 나눠서 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 시스템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사업주들은 중처법 이전과는 다르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본인이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형량들이 주는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시스템 사용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복잡 다양한 업무들로 인해서 너무 업무가 많아진다라는 스트레스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 안전 보건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장점 첫 번째, 모든 업무들을 이곳 한 곳에서 일원화되게 수행할 수 있고 일련의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업무들이 위험성 평가나 작업허가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업무들 약 100가지 모듈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고요. 개별 업무가 아니라 연속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된 업무들은 실시간으로 스마트 대시보드에 표출이 되고요. 사업주, 기관장과 같은 관리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현황을 관리할 수 있고 이것은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이행 사항 중 하나입니다. 우측에 보신 스마트 보고서 기능, 현장 근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인데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한 업무를 출력하면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고객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경쟁사는 대부분 만들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 맞췄을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아래 쓴 것과 같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DX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 경영체계와 매뉴얼을 검토해서 서식 등을 그대로 시스템에 적용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으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거레스크 해칭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최근에 전산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계 등 별건 수사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회사 전사 시스템과는 분리된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만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있어서 해칭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법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강조시키고 싶습니다. 중처법만 알지 사실 그 세부에 있는 내규들이 굉장히 자주 바뀐다는 부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자주 바뀌는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5월 22일 위험성 평가가 전면 개정이 돼서 고시가 됐는데 저희는 6월 1일에 이미 이 사항을 반영을 해서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경쟁사 중에 이 내용 반영한 곳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 전략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는 건설업체 쪽에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과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공섹터를 시작으로 민간 수구업체로 낙수 효과를 노린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전체로 봤을 때 초기 도입비 기준 3조 원 정도 그리고 연간 사용료 4조 원 정도의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공공이냐라는 질문들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공기관에서는 재난, 즉 화재, 지진, 홍수와 같은 업무만 수행하는 부서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처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직접 고용을 해야 됩니다. 담당자를. 그리고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전에는 위탁으로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 3년 동안 144개 지자체에서 30원의 과태료를 낼 정도로 굉장히 부실하게 수행이 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기관장이 사업주에 해당하는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용역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원청이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공에서 굉장히 큰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조달과 관련된 준비를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 조달청 벤처나라에 현재 등록이 돼 있고 조달청에 관련된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 저희 서비스가 유일합니다. 또 한국 내 제1 안전과 보건 관련된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성과 공유제 계약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대외 공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 단계의 사업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오프 프레미스 주축형으로 직접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퍼런스를 토대로 내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령이 전면 확대되기 때문에 구독형 서비스 저렴한 버전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서 점령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제공형, 즉 B2B2B나 B2G2B와 같은 형태로 해서 사업을 확 펼칠 계획입니다. 네, 간접 제공형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행정기관, 민간기관, 기업, 교육청 나눠서 보게 되면 공공의 경우에 위탁도급 명령을 받는 수급업체들의 안전관리를 원청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방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최근에 협의하고 있는 것들이 관내에 있는 민간기업들의 바우처 지원 사업들 많이 수행을 하는데 이 사업의 대상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는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ESG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협력업체 대상 지원 사업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교육청은 관내에 있는 공립학교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실제 다양한 고객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면 모든 부분에서 당연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개발 역량과 현장 이해도가 모두 내재화되어 있는 부분이 타사 대비 굉장히 큰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10개의 기관과 MOU를 체결을 했고 중간에 있는 표처럼 15개의 민간 공공 고객사에 납품을 한 상태이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들을 포함해서 약 한 40개 정도의 기관과 내년 본예산 편성이 이미 마무리가 돼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6억에서 7억 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달에 시드 투자를 유치를 해서 현재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로드맵과 사업 다각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첩법에 대응하는 고객사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해서 키 파트너들, 예를 들면 국내 7위 로펌인 대류가저와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채널을 다변화하고 사업 다각화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고객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고도화시키는 계획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년 이상 현장에서 안전관리 경험을 가진 오동식 대표 그리고 이게 전데요. 저는 10년 이상 IT 쪽 스타트업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촌 형제가 모여서 중심이 돼서 창업을 했고 이정민 CTO나 최영호 소장 같은 경우는 저와 10년 이상 대학원 시절부터 해서 연구실 창업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고 연구진, 개발진 역시도 그때부터 함께했던 멤버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K캠퍼 같은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저희는 단순히 디지털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산업재해 제로에 가기 위해서 스마트 안전 보건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업의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달라는 뜻 아니신가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기존 산업 현장에서 조금 쓰는 그런 관리 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마엇의 이런 솔루션을 사용을 한다면은 좀 구매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툴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좀 우려가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제 B2G 이런 영업하시면은 피스별 판매 말고 좀 맞춤형으로 조금 구축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 스타트업들이 만든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초기에는 그쪽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었고요. 중기업 이하 또는 공공같이 새롭게 이쪽에 대한 수요가 있는 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어떤 시스템을 쓴다라기보다는 수기문서, 한글, 워드, 엑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해왔던 아날로그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환이 수월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셨던 맞춤형 서비스, 저희는 지금까지 15개 고객사 모두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위험성 평가로 가면 위험성 평가만 해도 7가지 형태의 방식이 있고 고객사마다 사용하는 서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어떤 곳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이 안에서 최대한 선택 가능한 범위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서식적인 부분만 마이너하게 수정해서 올리면 될 정도로 수준이 좀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다 이해를 완벽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중간에 설명해 주시던 부분 중에 기존 방식으로 이제 터미널 단에 이제 데이터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조사가 이루어질 때 뭐 저인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뭐가 걸린다 이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좀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아마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상의 데이터도 다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요. 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현장에서 수행했던 안전보건관리 내역들을 다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출하지 않게 되면 증거인멸과 같은 범죄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ERP가 존재하는 전사 시스템 서버에 같이 보관하게 되면 실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첩법 이후로 유독 갑자기 전산실을 털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인지수사로 확대되는 경향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사실 저희가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세 곳의 로펌과 함께 협조를 하고 있는데 로펌에서 알려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소구점으로 잡고 있고 실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도입에 대한 조금 뭐랄까 굉장히 보수적인 상황들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클라우드로 진입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추가 시간 한 3분 정도 있어서요. 추가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따로 네. 시장 확대를 위해서 해외 시장을 좀 타겟팅 하신다고 하면 네. 어느 시장, 어느 국가, 어느 권역으로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형태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으셨는지 네. 뭐 간략하게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진출 지역으로 치면 동남아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인도네시아를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사실 법령과 관련된 업무들이기 때문에 레그테크라서 해외는 법 환경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령 개정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법 환경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용이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공단하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파트너인 대륙아주나 또는 지금 한국철도공사 그다음에 이런 곳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국내 사업자 예를 들면 삼성의 인도네시아 내 사업장도 중첩법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객사로 확보한 곳이 인도네시아 내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업장도 우리 서비스를 쓸 당위성이 생기는데 실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건설 수주 1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출함에 있어서는 가장 용이점이 많다라고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인도네시아 원어민 수준으로 언어가 가능한 안전보건관리 경력을 가진 분 한 분하고 동남아 쪽 대기업 지사 쪽 지사장을 맡으셨던 분 한 분하고 두 분을 저희 해외 진출 시에 채용하는 것으로 구두 예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여 네. 그래도 시간은 한 2분 정도 남아서요. 마무리 말씀 더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떠나서 제가 이 사업을 왜 했는지 저희 대표님이 왜 이 사업을 하는지를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대표님이 20년 이상 대기업 건설사에 있으면서 바로 옆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동료들이 사망하는 사고를 3번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대기업에서 만드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자사 시스템 만드는 TF팀에 들어갔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만드신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13년 전에 아버님을 산업재해로 좀 잃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일을 하고 있고 저희 고객사들은 적어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굉장히 좀 뚜렷한 미션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